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은 겁니다. 민주주의 세력들하고 이 대한민국을 뒤엎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대통령이 되려는데 이 우파 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상대는 문재인 후보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대표의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계시면은 안철수 후보가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박지원 대표가 제출한 5.18 특례법, 5.18 특례법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 5.18을 기하한다든지 이랬을 때 벌금 내는,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밖에 법을 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햇볕 정책,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은 햇볕 정책을 박지원 대표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파에 있는 국민들은 이 햇볕 정책을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NLL 문제까지 해서 NLL을 포기한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면서 사진까지 걸어놓은 민주당과 국민당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무턱불떡 국회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라. 국민의당하고 합치려고 생각이 없으면은 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줘야지 한국당 후보도 제가 속했던 한국당도 나름대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땐 대통령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에 관심이 있으면은 바른정당에 2%밖에 안 나오는 보수의 지지율이 5%도 안 나오는 바른정당을 떼안을 게 아니고 보수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우파 태극기 세력을 깨안아야지 자기가 선거를 제대로 치를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2%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바른정당을 가지고 계속 코를 하는 거예요. 돌아라. 이제는 조원진이 나갔으니까 돌았나?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차도살인입니다. 바른정당의 배신자 유승민, 김무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친박을 다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당의 주류에 있는 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한번 또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촛불 집회, 대통령께서 이 국가의 원로들이 제안했는 퇴진 문제, 4월 퇴진, 6월 돼서 이 문제 어느 정도 받을 상황이 됐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안철수 아닙니까? 촛불 집회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와서 문재인 후보하고 박을 쥐고 문재인 후보하고 대립을 세기 위해서니까 보수팔이 하는 거죠. 보수팔이. 안철수 후보가 싸워도 몇 번 얘기한다 그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이 여러 방송이나 언론들이 편파로 안 실어줘도 우리 인터넷 방송들이 제가 지금 하면 50만 명이 바로 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50만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파 방송하고 안 실어줘도 저는 계속 이분들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옮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데일리 진짜 오보 쳤어요. 3억 내면은 8억 받는다고 오보입니다. 8억 받지 않고 3,200만 원 지원금 나옵니다. 그러고 후보를 등록을 하면은 저는 완주합니다. 왜 완주하느냐?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갈 곳이 없고 후보를 못 내던
중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자,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당은 200억 빌려가지고, 더 빌려가지고 돈을 쓰고, 만약에 10% 못 얻고 좋은 집보다 적게 얻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라는 게 나오고, 연합정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부의 기자들이니까, 그게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보수 후보가 어딥니까? 새누리당의 조원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연합정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이념이 완전히 다른 정당의 야합입니다. 그래 되면은 소위 말하는 겨우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 대한 보수 이념, 보수의 이 가치를 가진 이 유권자들은 괴멸되는 겁니다. 이러한 보수 자체를 괴멸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은 그 보수 정당으로의 가치가 없는 거이죠. 보수 정당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조원진이가 왜 탈당을 했는지, 저는 탈당할 때 대통령 후보하려고 탈당한 거 아닙니다. 500만 태극기 애국 시민들, 또 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1000만 명, 그분들은 아무리 4개월 동안 방송 언론이 편파방송, 편파 언론을 했지만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30%입니다. 그분들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 창당을 처음에 몰랐는데, 내가 새누리당 창당을 하면서 제가 탈당하면서 원내 정당이 된 겁니다. 원내 정당이 됐기 때문에 정동당을 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제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30일 동안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디 말이 맞는지.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가치도 다 버리고 야합하려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당이 국민의당하고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하면은 보수 정권, 보수의 정당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홍준표 후보가 조원진 국회의원 한 명이다. 제대에는 500만 명이라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전화가요. 계좌 물어보는 전화가 다 합니다. 후원 계좌 좀 가르쳐 달라고. 한국당이 17만 명의 진성당원이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벌써 10만 명 진성당이 넘었습니다. 지금 타자 쳐넣지를 못하고 있어. 컴퓨터 쳐넣지. 무슨 말을 스물드리는 거 아닙니까? 능동성이 부족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한국당 당원들하고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500만 명의 애국 국민들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은 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조원진 한 명인데 그렇게 판단하면은 큰코 다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무성 선배 제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요새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거기 있는데 덩치 커다란 남자가 그래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반성 못. 이거는 진짜 부산 영도 바닥에 뛰내릴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알라도 알고 말이에요. 유승민 후보 새누리당 보고 이상한 당이라 했대. 유승민 후보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죄 없는 대통령을 저리저리 탄핵시켜 놓고 자기가 대통령권 권리가 나가보니까 2% 한다. 그래서 데워가지고 오니까 뒤에서 물바가지 시커누르라고 물바가지 다 던지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파란 옷 입은 사람만 쫙 모아가지고 두세 명하고 압수하고 도망가는 게 지금 대구의 현실이에요. 저는 얘기하지 않아도 500명이 모이는데 500명, 1000명이 모이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의원은 진정한 보수 우파의 가치로 나라를 개조하겠다며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의원은 진정한 보수 우파의 가치로 나라를 개조하겠다며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이번엔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금기정 특파원. 자, 오늘 정상간 통화나 중국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중국도 한반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일성은 탄핵 주도 세력 심판이었습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주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물론 명예회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비판하면서 진정한 보수 후보는 본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합쳐서 10%가 안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은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거는 경찰청장이나 경찰에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 관계자는 조 후보가 전화를 걸어왔으나 이 청장이 결재 중이라 미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조 후보 측에서 경찰에 공문을 보낸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후보 부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을 문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채용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지원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안 후보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부의 서울대 교수 지원 서류입니다. 부인 김미경 씨의 서류 작성 날짜는 2011년 3월 30일입니다. 서울대의 특별 채용 계획 수립 날짜인 4월 19일보다 20일 정도 빠릅니다. 안 후보의 지원 서류 작성일인 4월 4일보다도 앞섭니다. 앞서 채용된 남편 안철수 후보와 함께 기업 8기식으로 채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서류를 준비했음을. 민주당은 안 후보 부부의 재직증명서와 박사학위 수요 증명서도 3월 22일과 23일 같이 발급됐다며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대 측은 2012년 국감에서 안 후보가 김 교수 채용에 동기부여는 됐다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기부여가 돼서 안 후보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서울대도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거꾸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취업 비리 이런 문제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엔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금기정 특파원. 자, 오늘 정상간 통화나 중국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중국도 한반도 상황을 긴박하다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 대북 압박 수위 높이게 될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간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건 미국의 독자 행동 경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지금 국면이 빈말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중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오늘 북한이 금지선을 넘으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유엔 제재에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유 차단은 북한의 체제 위기까지 부를 수 있어 그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여기엔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坚持通过对话谈判和平解决有关问题这个立场美方非常清楚 최근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선 이례적인 징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 세관이 무역 회사들에게 이미 수입한 북한산 석탄을 반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에 이어 추가 대북 압박에 나선 걸로 분석됩니다. 북중 무역의 거점 도시인 단둥에서도 세관 검색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만약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결국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도쿄로 가봅니다. 자, 전재우 특파원, 일본도 연일 한반도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본이 판단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북핵,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거라고 보도했고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일 고위급 협의에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선택지는 딱 2개밖에 없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반도 대치 상황을 일본이 무장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에 가려는 일본인들은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現時点において渡航や滞在を控える必要はないわけでありますけども、情報には注意が必要なこと。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 체류 일본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공식 반응도 내놨는데 아베 총리까지 나서 상황이 점점 심각하다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저희가 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칼빈 선호가 이번 주말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착합니다. 미국은 도발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을 내세워 우리나라 주변에 주요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칼빈 선호 좌우로는 구축함 2대와 순양함 1대가 따릅니다. 모두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춰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쏴드 SM-3 미사일을 탑재해 최고 고도 50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등 주요 핵심 시설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도발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에 충실한 전력입니다. 확전에 대비해 이 전략 자산은 여전히 한반도 안팎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상황에 엄중함을 인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1개 중대는 이달 중 전북 군산에 배치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조준할 계획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포함해 스텔스 전투기 F-35B, 최신의 F-22 랩터도 주일 미군 기지에서 20분이면 한반도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정밀 폭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반도 지형을 익힌 괌의 B-1B 랜서 폭격기는 공중급유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작전 반경을 넓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순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들여다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출마 자격 논란부터 도지사직 꼼수 사퇴 논란까지 이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홍 후보가 당선된 뒤에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상황입니다. 논란이 있거든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당선의 효력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그쪽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 박연차 게이트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출마해 당선됐지만 최종 유죄 판결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홍 후보는 2012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가 경선 참여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본인은 공직 사퇴 시한을 단 3분 남긴 심야 사퇴로 보궐선거를 막았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300억 원 내의 혈세 낭비와 혼란이. 그러나 보궐선거 비용을 과장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118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들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 도지사 선출 없이도 1년 2개월 동안 도정 공백이 없을 거라는 홍 후보의 주장도 논란입니다. 사업이 주춤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경남도는 지방자치가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지사 시절 채무 제로 선언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지역개발기금 발행 채권까지 채무로 판단하면 경상남도 빚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순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들여다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출마 자격 논란부터 도지사직 꼼수 사퇴 논란까지 이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홍 후보가 당선된 뒤에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상황입니다. 논란이 있거든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당선의 효력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그쪽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 박연차 게이트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출마해 당선됐지만 최종 유죄 판결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홍 후보는 2012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가 경선 참여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본인은 공직 사퇴 시한을 단 3분 남긴 심야 사퇴로 보궐선거를 막았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300억 원 내의 혈세 낭비와 혼란이. 그러나 보궐선거 비용을 과장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118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들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 도지사 선출 없이도 1년 2개월 동안 도정 공백이 없을 거란 홍 후보의 주장도 논란입니다. 사업이 주춤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경남도는 지방자치가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지사 시절 채무 제로 선언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지역개발기금 발행 채권까지 채무로 판단하면 경상남도 빚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영태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현장은 고 씨가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1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고영태 녹음 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관세청장 되면은 내일 발표한다니까 다음에 다 줄줄이 만나자.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당신은 모은 걸 내놔야지 하고 요구했어야 돼. 이와 함께 검찰은 고 씨가 지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포착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도 2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고심 중인데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3시간이 넘는 검토 끝에 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기각 때처럼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권력을 휘둘렀고 의무를 방기했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안타깝다면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될 만한 부분은 다 반영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해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는 오늘 5번째 조사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역시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19일까지지만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 전이나 17일 기소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 역시 조만간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다만 고영태 전 WK 이사에 대한 수사는 이와 별도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출마 의지를 밝혔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간의 의혹 공방은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소고발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당은 의혹에 정확한 답변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잇따라 형사 고발했습니다. 딸의 재산을 공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는 말로만 해명하지 말고 송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될 당시 모집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관련 서류가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을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당히 검증에 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각종 의혹 제기에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안철수 후보의 딸 설희 씨의 재산과 국적 등을 모두 공개한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야말로 아들에 관한 의혹에 해명은커녕 고소고발에 적반하장 카드를 빼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본인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궁색한 변명만. 응시원서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필적 감정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혹은 문준영 씨의 평소 필체를 제출한다면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안 후보 측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딸의 재산을 공개했다며 문 후보 측이 모르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민주당 측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을 문서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정감사와 서울대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2011년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 지원서입니다.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개한 이 문서에는 제출일이 3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 임용 계획이 세워진 것은 4월 19일로 이보다 20일 뒤입니다. 또 김 교수의 재직 증명서는 안 후보와 같이 3월 22일에 발급됐습니다. 서울대가 채용 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이미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이른바 1+1 특혜 채용의 증거란 게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이는 안철수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미경 씨의 채용 또한 결정되었음을